오늘부터 안수의사 이도표의 보통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의사 이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보통날이라는 방송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보통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 첫째는 가수 G.O.D 분들의 보통날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에서 보통날이네요 어느새 라는 이 문장이 제가 살면서 좀 힘들었을 때 좀 위로가 많이 되었던 그런 문장의 노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팟캐스트의 이름도 이정현의 보통날이었고, 요번에는 조금 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보호자분들과 소통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오늘을 소통하는 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통날이라고 지어봤고요. 보호자분들과도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동물병원을 경영하다 보니 동물병원과 보호자분들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동물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저는 동물병원을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의사의 아내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10년 정도 넘게 보호자였어요. 그때 저는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동물병원을 내가 좀 믿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동물병원 경영을 바탕으로 또 수도권에서 또 전국으로 동물병원 강의를 가면서 만났던 동물병원들을,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고 갈 수 있는 동물병원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물병원 운영하기 전에는 저도 10년이 넘게 보호자였고 지금도 보호자예요. 그때 항상 생각했어요. 어떤 동물병원을 믿고 내가 가야 하는가. 그래서 방송에 나온 동물병원도 가보고 가까운 동물병원도 가보고 그 동물병원 유목민이었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동물병원을 가보고 나서 결정을 내렸어요. 동물병원을 믿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우리와 반려동물과 동물병원이 궁합이 맞아야 되는구나. 바로 궁합이구나. 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뭐 연인도 그렇고 뭐 지금 부부이신 분들도 그렇고 이 궁합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관계가 좋을 때 그 궁합이 좋다는 말의 전제 조건은 바로 소통이 잘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소통이라는 게 또 사전적 의미가 오해 없이 통한다라는 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오해하지 않고 오해도 받지 않고 잘 통하는 동물병원이 내가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바로 비용입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비용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는 무조건 싼 병원이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비용을 제가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이 비용을 내가 도대체 왜 내가 이 비용을 내야 되는가 라는 왜에 대한 답이 나오면 전혀 뭐 그 비용이 아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수의사분이 있는 그런 동물병원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구토와 설사를 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진료실에 들어갔죠. 근데 원장님이, 거기서 수의사분이 얘는 지금 구토설사를 하니까 그냥 검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질환들이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질환들을 알아보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이제 가설이고 이것을 확진으로 가진다니고, 확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을 했을 때 만약에 조금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검사가 있다면 이런 검사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이유는 확진이 되었을 때 그 병명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수의사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후자가 바로 수의사분들의 실력이거든요. 아이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을 가지고 어떤 질환이겠구나 하고 그것에 맞게 수의사분들 용어로 프로토콜에 맞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치료 방향을 세우고 그게 낫고, 이게 이제 수의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거를 당연히 보호자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또 들어요. 알겠어. 머리로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성탄이가, 우리 설이가 이런 검사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아픈 게 낫는구나. 근데 가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걸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이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은 수의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먼저 말씀을 안 하려고 안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슴에 묻지 마시고 무조건 물어보세요. 제가 썼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쭤봤어요. 원장님,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혹은 원장님, 얼마나 나올까요? 원장님,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호자분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나와 궁합이 맞는 동물병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믿고 갈 수 있는 동물병원이 되는 겁니다. 이 믿고 갈 수 있다는 건 비용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아플 때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하겠다라는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수의사분이 계신 병원이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간관계라는 게 다 쌍방이잖아요. 일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수의사분들도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이 두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이 소통에 부재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반려동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믿고 가는 동물병원 고르는 법. 그 첫 번째, 증상과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적절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검사를 토대로 진단을 내려서 치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수의사. 두 번째, 진료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잘 설명해주고 보호자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수의사. 이 수의사가 있는 병원이 바로 믿고 갈 수 있는 동물병원입니다.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이 안수의사 이 대표의 보통날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보호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동물병원에 대한 진실들을 모두 알려드릴 수 있는 아주 속 시원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날게요. 2주 뒤에 만나요. 고맙습니다.